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선거일로부터 9일 남은 날에 TVNZ 콜마 브런튼 여론조사에서 레이버는 47%, 내셔널은 32%의 지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도 격차는 15%입니다. 레이버는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강력한 정당 지지를 얻고 있으며 지난주 이후 47%의 결과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면 더 그린스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셔널의 지지도는 1% 소폭 하락해 32%로 나타났습니다. 액트의 지지도는 8%로 나타났는데 선거 결과가 여론조사와 일치한다면 11석이 주어집니다. 더 그린스의 지지도는 1% 하락해 6%로 나타났고 의회에서 8석으로 예상됩니다. NZ First는 The Opportunity Party와 마찬가지로 2% 지지도로 나타났고 New Conservative와 Advance NZ는 각각 1% 지지도를 유지했습니다. 마오리 파티의 지지율이 0.2% 하락했습니다. 지지도가 투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면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레이버 60석, 내셔널 41석, 액트 11석, 더 그린스는 8석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있었던 소수정당 대표들의 TV 토론회에서 마오리 파티의 존 타메리 당대표는 영국 여왕이 서거하고 나면 뉴질랜드가 공화국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타마에리 당대표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우리와 12,0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영국 여왕에 대해 자신은 여왕 얼굴 우표 뒷면에 침을 바른 관련성뿐이었다고 하며 이제는 자치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통치권을 세울 때라고 답했습니다. 액트의 데이비드 세이모어 당대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다고 하며 독립된 공화국 문제는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Z First의 윈스턴 피터스 당대표는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뉴질랜드 대표로 나서지만 자신 뒤에는 커먼웰스라는 배경의 힘을 얻고 있다고 하며 굳이 공화국을 생각한다면 다음번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수출업자들이 다른 수출 시장을 희생하고 중국 시장에 너무 많이 집중하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제학자가 경고했습니다. 2019년 중국은 200억 달러 규모로 뉴질랜드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웨스트팩의 나산 페니 농업경제학자는 중국은 최고 가격을 지불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으나 교역 관계가 변하면 수출업자들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보다 광범위한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의 접근에 제약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수산물과 키위 과일의 중국 공급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수입 규모가 매우 작아 수산물과 키위 과일이 가장 많이 위험성에 노출된 품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업자들은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에게 고품질과 위생적으로 안전한 뉴질랜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낙농 제품과 와인 제품은 쉽게 타 지역에서 공급받거나 중국 내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시장 수출에 위험이 적은 수출품들이며 육류는 다른 국가의 육류로 대체될 수 있어 중급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헌베이 지역의 주택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클랜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7배를 벌어들였습니다. 풀타임 오클랜드 근로자들의 7년간의 소득만큼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주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오른 것으로 비교됐습니다.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헌베이의 주택 감정 가격은 평균 256만 달러로 지난해 6월보다 43만 2천 달러가 오른 것으로 벨로시티 부동산 분석회사의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오클랜드 근로자의 연간 소득인 6만 4천 달러를 이 지역의 주택들은 54일 만에 벌어들였으며 달리 표현하면 이 지역 주택들은 하루에 1,184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환산됐으며 근로자들의 일주일치 소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헌베이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한 세인트 메리스 베이 주택들도 도시 근로자 연봉의 5배가 많은 32만 달러가 오른 것으로 감정됐습니다. 정부 임금 보조금으로 더 웨어하우스 그룹은
8월로 작년보다 32% 감소한 4,450만 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이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임금 보조금 6,780만 달러 덕분이고 임금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430만 달러 손실이 생겼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임금 보조를 받고 구조조정과 직원 해고로 노조와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임금 보조를 받고 이윤을 내고 배당금을 지급한 소매업 기업들은 650만 달러 임금 보조를 받은 브리스코 그룹과 520만 달러 임금 보조를 받은 헬렌스타인 그룹이 포함됩니다.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임금 보조를 받은 기업은 플래처 빌딩, 스카이시티 엔터테인먼트, 에어 뉴질랜드, 그리고 파스트푸드 경영회사인 레스토랑 브랜즈입니다. 약 7,000명의 카운트다운 해당 직원들은 시간당 1달러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퍼스트 유니언은 목요일 수천 명의 키위들에게 투명한 임금률과 더 나아진 임금으로 최저 생활임금을 보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2개월 근속 직원과 노조원들은 성인 최저임금 18달러 90센트를 받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최저 시간당 21달러 15센트를 받게 돼 세금전 846달러로 주당 90달러씩 더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9월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9원 2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6원 8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1원 61전입니다.